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슈분칸 중학교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다. 교문 기둥에 붙어 있는 빛바랜 휘장이 역사가 오랜 학교임을 말해주었다. 이미 한 번 온 적이 있는 가가는 잘 아는 곳이라는 표정으로 교문을 들어섰다. 마스미야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었다. 수사 회의가 끝난 후 마스미야는 고바야시에게 오늘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고 말해보았다. 이시가키에게 가서 잠시 의논하고 난 고바야시는 마스미야에게 돌아와 뭔가를 탐색하는 눈초리로 말했다. 허락은 받았어. 뭘 할 작정인진 모르겠지만 보고는 제대로 하도록 해. 그야 물론이죠. 고개를 꾸벅하고 물러가려는데 고바야시가 그의 팔을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얼굴을 마스미야의 귀에 바짝 갖다 댔다. 나한텐 알려줘야지. 야시마가 범인이 아닌 거지? 그건 아직 뭐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마스미야의 팔을 휙 잡아당겼다. 뭘 추적하고 있는 거야? 누구야? 대답하지 않고는 풀려나기 어려울 것 같아 마스미야는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아들요. 뭐? 아들? 고바야시는 허를 찔렸다는 표정이었다. 피해자의 아들 말이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서 마스미야는 고바야시의 손을 떨쳐냈다. 그렇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완전히 잘못 짚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스미야에게는 어떤 직감 같은 것이 있었다. 지금 가가가 바라보는 곳에 틀림없이 사건의 진상이 놓여있을 것이라는.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농구하는 그룹과 배구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남자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기보다 그저 멍하니 학생들의 시합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가가 건물 1층에 있는 서무실 창구로 다가가 뭐라고 얘기하자 잠시 후 안에서 여직원이 나왔다. 그녀는 두 사람을 내빈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으로 안내했다. 구닥다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꽤 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은 소파가 테이블 양쪽에 놓여 있었다. 여직원은 두 사람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도로 나가 차를 가져다 주었다. 학교에 와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아주 한참 된 것 같아요. 마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운 곳에 음악실이 있는 것 같았다. 가가가 일어나 트로피와 상패가 진열된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이 학교는 스포츠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모양이야. 수영도 있어요? 마스미야가 묻자 가가가 트로피 하나를 가리켰다. 개영에서 전국대회 2위를 한 적이 있군. 대단하네요. 그런데 10년 전 일이야.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하고 가가가 대답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얼굴이 크고 눈썹이 짙은 남자가 들어왔다. 남방계인가 보다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남자는 이토카와라는 교사였다.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아오야기 다케아키와 통화한 바로 그 상대다. 그 일과 관련해 가가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이토카와는 아오야기 다케아키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라며 자신에게 상담을 청하기 위해 전화했었다고 했다. 마스미야가 그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토카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혹시 수업 중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마침 빈 시간이었어요. 그보다 오늘은 무슨 용건입니까? 지난번 그 일이라면 더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그때 제 알리바이까지 물으셨죠? 아, 네. 지난번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관련자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분이 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일로? 실은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예전의 일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가가의 말에
이토카와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예전의 일이라니요? 네, 3년 전 일 말입니다. 3년 전 여름방학에 일어난 사고. 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고 말이군요. 이번에는 이토카와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떠올랐다. 그 사고는 갑자기 왜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그 사고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토카와는 뺨에 경련이 일어날 듯한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가와 마스미야를 번갈아 보았다. 알 수가 없네요.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번 사건의 범인은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죽은 그 남자가 범인 아닙니까? 왜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사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마스미야가 끼어들었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결론 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 해도 그렇게 오래전 일까지 되짚을 필요가 있을까 싶군요. 이토카와는 과장되게 고개를 갸웃거려 보였다. 역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신가 보군요. 가가가 말했다. 글쎄요, 혹시 되짚으면 곤란한 사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토카와가 눈을 부라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형사는 말이죠.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처럼 들려주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털어놓으면 본인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요. 이토카와의 입술이 경련하듯 실룩거렸다. 알고 싶은 게 대체 뭡니까? 자세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최초 발견자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날 수영 대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일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토카와가 혀로 입술을 축이고 나서 등을 쭉 펴더니 예, 좋습니다 그럼. 이라고 말하며 가가를 똑바로 보았다. 그러는 이토카와의 표정을 옆에서 바라보며 마스미야는 그가 혹시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관찰했다. 어젯밤 가나모리 도키코와 헤어진 후 가가는 퍼뜩 뭔가를 깨달은 듯 경찰서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물론 마스미야도 그와 동행했다. 경찰서로 돌아간 가가는 인터넷으로 신사 몇 군데를 검색했다. 그리고 이어서 신문 기사도 검색했다. 그런데 그 검색어들이 마스미야로서는 뜻밖의 것이었다. 슈분칸 중학교, 수영부, 사고, 이 세 가지였던 것이다. 왜 그런 걸 검색하느냐고 묻자 가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종이학을 스이텐구 신사에서 태워달라고 한 걸 보면 아오야기 씨의 목적이 스이텐구 참배였던 건 확실해.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 스이텐구 하면 순산기원이라는 사실에 너무 얽매였던 거야. 스이텐구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바로 순환구제야. 마스미야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러고 보니 신사 매점에서 물의 신 가파의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했다. 도쿄에는 재해 방지를 기원하는 신사가 여러 군데 있어. 화재 방지에 효험이 있다는 신사도 많고. 그렇지만 순환구제 신사는 몇 군데 없어. 스이텐구 외에는 다이토구에 있는 소겐지 절 정도지. 아오야기 씨가 스이텐구를 참배한 것이 혹시 물과 관련된 사고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다가 그 아들인 유토가 중학 시절 수영부였다는 사실이 떠올랐어. 그러고 보니 마스미야도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에 아오야기 씨가 수영부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죠. 그래, 이제 왜 내가 이런 걸 검색하는지 알겠지? 가가의 추리가 옳았다는 것은 곧바로 증명되었다. 3년 전 신문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18일 저녁 7시경 슈분칸 중학교 수영장에서 이 학교 2학년생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학생은 같은 학교 수영부원으로 수영장에 무단 침입해 혼자 수영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수영부 고문으로 점검차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학생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학생은 이날 낮 다른 경기장에서 있었던 시합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낙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는 침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이 사고의 후속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슈분칸 중학교에서 일어난 물 관련 사고를 찾을 수 없었다. 이토카와는 먼 기억을 더듬는 표정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대회가 끝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경기장에서 1시간 정도 미팅한 후 해산했다. 부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이토카와 자신은 학교로 갔다. 시합 성적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였다. 작업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수영부 방으로 가지러 갔어요. 도중에 무심코 풀사이드를 보는데 벗어놓은 옷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가보니 바닥에 누군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끌어내보니 2학년 부원이었습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계속했죠. 그때 교내의 선생님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구급차를 본 수위만 달려왔습니다. 학생의 가족과 교장 선생님께는 구급차가 오고 나서 연락했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얘기를 마친 이토카와는 후 하고 숨을 길게 토했다. 이상이 사고의 경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할 말이 있냐는 듯 가가를 빤히 바라보았다. 사고를 당한 학생의 이름이 뭡니까? 가가가 물었다. 이토카와가 미간을 찡그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자 가가는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토카와는 부르퉁한 표정으로 학생 이름이 요시나가 도모유키라고 말했다. 나가노 현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주소는 모릅니다. 그 학생은 무사히 회복됐습니까? 아니, 그게... 이토카와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후유증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학생 측에서 학교의 책임을 추궁하진 않았나요? 가가가 또 물었다. 말은 좀 있었죠. 외부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건 문제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건물 내부라면 몰라도 5교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철저히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생 부모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소송으로까진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과 후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네,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학생들 말로는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재학생뿐 아니라 근처에 사는 졸업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날 요시나가 군은 낮에 있었던 시합 때문에 상심이 컸다고 하던데요. 그 점은 저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토카와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다소 심하게 나무랐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낙담한 줄은 몰랐어요. 아마 혼자서 연습하다가 발에 쥐가 났든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든가 했을 겁니다. 메모에 가던 가가가 불쑥 고개를 들었다. 정말 혼자였을까요? 네?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냐는 말입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잖아요. 연습을 즐길 만한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율 연습은 원래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이 있었다면 애당초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수긍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가가는 그렇군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장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학교 건물을 나온 세 사람은 운동장을 지나 체육관 뒤편에 있는 수영장으로 향했다. 학교 건물에서 꽤 떨어진 곳이어서 이런 곳에 있으니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수영하는 것이 가능했겠다 싶었다. 게다가 수영장 자체가 허술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중학생 정도면 뛰어넘는 게 어렵지 않을 듯 싶었다. 이토카와를 따라 풀 가장자리를 걸었다. 길이 25m의 텅 빈 풀에는 바닥에 나뭇잎만 쌓여 있었다. 이 풀에는 조명시설이 없습니까? 비상용이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시나가군이 발견된 시각이 저녁 7시경이었죠.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 시각이라면 꽤 어두웠을 텐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 용케도 발견하셨군요. 네? 어두운데도 물속에 있는 요시나가군을 용케 발견하셨다 이 말입니다. 벗어놓은 옷이 있었다지만 빠진 사람이 반드시 그 근처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토카와는 숨을 들이쉰 다음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고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요시나가군의 주 종목은 뭐였습니까? 자유형 크롤입니다. 특히 단거리에 강했죠. 50m요. 그럼 그날 시합도 그 종목에 출전했나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 형사님,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협조하고는 있지만 왜 이런 걸 묻는지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니온바시 사건과 이 사고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이토카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불만스러우신 심정은 잘 압니다. 가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탐문 조사를 하다 보면 늘 질책을 받곤 하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묻기만 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압니다. 수사상의 비밀을 일반인에게는 밝힐 수 없다는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목적을 밝히면 질문 받는 측에서는 선입견이 생깁니다. 저희로서는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은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토카와는 한숨을 쉬고 나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볐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혹시 졸업한 수영부원 명부가 있나요? 있으면 잠시 빌리고 싶은데요. 가가의 요구에 이토카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니까요. 꼭 필요하시다면 영장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가는 두말 않고 물러섰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된 겁니까? 네. 혹시 또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그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가는 이토카와를 향해 머리를 꾸벅한 후 가지 하고 마스미야에게 말했다. 슈분칸 중학교 교문을 나서자마자 가가는 짐작대로야 라고 중얼거렸다. 3년 전 사고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 선생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 사흘 전에 아오야기 씨가 이토카와에게 연락한 것도 그 사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럴 거야. 다만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어. 그러고서 한 블록 정도 더 걷던 가가가 걸음을 멈췄다. 이쪽 관할서에 아는 경찰이 있어.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그 수영장 사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이 길로 그 자료를 가지러 갈 테니까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지. 그럼 저는 아오야기 씨네 집에 다녀올게요. 그 말에 가가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유토는 아직 학교에 있을 텐데. 압니다. 부인에게 유토의 수영부 시절 명부를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려고요. 가가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두 사람은 나카메구로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일단 헤어졌다. 후미코는 집에 있었다. 하루카도 학교를 쉬고 집에 있다고 했다. 거실로 안내하는 후미코에게 마스미야는
현관에 선 채 손사래를 쳤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빌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빌리고 싶은 게 유토의 수영부 시절 명부라고 하자 후미코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상관인데요? 아직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밖에는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죽은 야시마 후유키 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경찰은 아직 그 무엇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매스컴에서 멋대로 그를 범인으로 결론지었죠. 후미코가 아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제 남편은 도대체 왜 살해당한 거죠? 범인은 대체 누군가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성가시게 되었다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이럴 때 가가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진정하세요. 아직 섣불리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은 아무 말씀 마시고 명부만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미코는 불만과 망설임이 뒤섞인 얼굴로 잠시 마스미야를 바라보다가 계단 위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명부는 아들 방에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유토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복사만 하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리죠. 마스미야의 강경함에 압도되었는지 후미코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라며 마스미야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잠시 후 후미코가 들고 온 것은 A4 사이즈의 소책자였다. 표지에는 슈분칸 중학교 수영부 창설 60주년 기념지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작년에 만들어진 것인 듯 했다. 책자 뒷부분에 현역 부원과 졸업생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다. 그럼 잠시 빌리겠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가려던 마스미야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 뒤를 돌아보았다. 3년 전에 슈분칸 중학교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다던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간 후미코는 허를 찔린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알고는 있는데 유토보다 한 학년 아래 학생이 물에 빠진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최근에 그 사고에 대한 얘기가 가족 간에 오간 적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오야기의 집을 나온 마스미야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페이지를 복사했다. 첫 페이지에 이토카와의 인사말이 실려 있어 그 페이지도 함께 복사했다. 아오야기의 집으로 돌아가 명부를 돌려준 후 그는 나카메구로 역으로 가는 도중에 가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가는 이미 역 앞 커피숍에 가 있다고 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봐서는 사고 내용이 이토카와 선생의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 가가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을 옆으로 치우더니 그 자리에 자료를 올려놓았다. 요시나가 도모유키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처리돼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더군. 아마 보상금 같은 것도 지급되지 않았을 거야.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요시나가의 집에 전화해봤지만 역시 이사했는지 연결되질 않았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오야기 씨는 왜 이제 와서 순한 구제를 기원하는 신사에 참배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유토군이 그랬다면 또 몰라도. 그렇게 말하며 마스미야는 명부 복사본을 자료 위에 올려놓았다. 참배한 사실을 왜 가족에게, 특히 유토에게 숨겼는지도 수수께끼야. 혹시 아오야기 씨 자신이 요시나가 도모유키 군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뜻이야? 가령 하고 마스미야는 목소리를 낮췄다. 실은 아오야기 씨의 숨겨놓은 아들이었다든지요. 가가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아니야. 왜요? 조사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럼 조사해보든가. 그러고서 가가는 커피잔을 들었다.
여기 요시나가 도모유키 군의 새 주소가 실려 있잖아. 그 선생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가루이자와라면 출장 가기 딱 좋은 거리군. 본부에 돌아가면 계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계속 멋대로 움직인다고 한마디 하시겠지만. 그래, 부탁해. 아니, 그런데 이토카와 선생이 이런 인사말을 했어? 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물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물을 속이려 들었다가는 그 대가가 모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멋진 말을 했군. 그 선생이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사는 헛수고라는 얘기인데 말이야. 마스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가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이제 좀 가르쳐 주시죠. 뭘? 아오야기 씨의 스이텐구 참배 목적이 순산 기원이 아니라 순환 구제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말이에요. 직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가가는 복사지를 도로 내려놓고 커피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야 그렇지.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힌트라고 할 만한 건 아니야. 다만 유토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 전에는 아버지를 경멸하는 듯한 말까지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확실히 달라졌거든. 고타케라는 공장장에게 손찌검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신했어.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동생이 손목을 긋는 바람에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그때 유토가 했던 말 생각 안 나? 이렇게 말했잖아. 자살을 하면 아빠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잖아. 다시 말해서 동생의 자살 소동이 있기 전부터 유토는 아버지를 믿기로 했던 거야. 그때 일은 마스미야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무엇이 유토를 달라지게 만든 걸까요? 유토에게 아오야기 씨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봐야겠지. 그런데 말이지, 그 집 사람들은 전날부터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어. 부인 말에 따르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조차 보지 않았다고 하더군. 마스미야는 가가가 그런 사실들에 관해 아오야기의 가족에게 질문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이미 가가는 유토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럼 과연 유토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갑자기 답을 찾게 됐어. 마스미야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가가를 노려보았다. 두 손 들었어요. 거드름 그만 피우고 가르쳐 주시죠. 누굽니까? 가가가 희죽 웃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네야. 제가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유토의 동생이 손목을 긋기 전날 자네가 아오야기 씨 집에서 기린 얘기를 했잖아. 니온바시 다리에 있는 기린 조각상 말이야. 기린 조각상요? 아, 맞아요. 그랬죠. 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유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데 실은 유토의 마음이 몹시 흔들렸던 거야. 내가 하마초류쿠도 공원에서 나카하라 씨를 만났다는 얘긴 했지. 그날 니온바시 다리에서 서성이는 유토를 봤어. 그래요? 마스미야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토는 기린 조각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 유토가 자네 말을 듣고서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가 왜 칼이 찔린 채 니온바시 다리까지 걸어갔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던 것 아닐까? 그 이유라는 것이 기린 조각상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든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유토가 왜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설명이 돼. 기린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건 나도 몰라.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지. 기린 조각상은 다케아키 씨가 아들 유토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다케아키 씨가 유토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다 보니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가가 선배, 그거 가나무리 씨가 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추리 과정은 상상에 맡기겠어. 중요한 건 유토야. 유토가 만일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다케아키 씨가 했던 그 수수께끼 같은 행동의 의미도 알지 않았을까? 대체 무엇 때문에 니온바시를 돌아다녔는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 다케아키 씨가 신사를 참배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유토를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야. 그렇다면 혹시 유토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녀가 임신이라도 한 걸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순한 구제를 떠올리게 된 거군요. 그리고 마스미야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야 좀 납득이 되네요. 요시나가 도모유키 군이 아오야기 씨의 숨겨준 자식이라는 썰은 어떻게 할 건데? 취소해요, 취소. 아오야기 씨가 참배를 한 이유는 아들 유토를 위해서였다. 그게 맞는 답인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면 유토 본인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 가가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슬슬 수업이 끝날 시간이군. 두 사람은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신 후 커피숍을 나와 다시 아오야기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집 근처에 다다른 그들은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서 잠시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마침 노상에 주차된 트럭이 있어 두 사람은 그 뒤로 몸을 숨겼다. 사고의 진상이 뭐라고 생각해? 가가가 물었다. 마스미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유토군 혼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다른 부원들이 함께 있었다면 금세 사고를 알아차렸을 거야. 구급차에 실려갔을 정도라면 일정 시간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지. 그토록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마스미야는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가가가 이봐 하고 마스미야를 나지막히 부르며 턱짓을 했다. 가가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도로 맞은편에서 유토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트럭 앞으로 나갔다. 고개를 숙이고 걷던 유토가 그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형사들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다. 잠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마스미야가 물었다. 왜 이런 데서 잠복하고 있죠? 유토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았다. 자네한테만 할 얘기가 있어. 가가가 대답했다. 어머니나 동생이 있는 데서는 자네가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테니까. 무슨 얘긴데 그래요? 이렇게 서서 할 얘기가 아니야. 일단 어디 가서 좀 앉지. 가가가 먼저 걸음을 옮기자 마스미야가 유토에게 가자고 눈짓했다. 결국 조금 전에 나온 커피숍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가가는 이번에도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스미야는 홍차를 주문했다. 유토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다른 활동을 안 하는 모양이군. 가가는 그렇게 운을 뗐다. 왜지? 그냥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수영은? 중학교 때는 꽤 열심히 했잖아. 유토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가가는 보았다. 벌써 질문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상당히 불쾌한 표정인데 왜지? 수영부 시절 얘기는 하기 싫은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유토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하지. 유토군의 아버지는 니온바시에 종종 가곤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 니온바시 칠복신 순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이텐구 참배가 목적이었지. 종이약 100마리까지 가지고 말이야. 유토군도 이젠 알 텐데. 유토가 고개를 들었다가 금방 다시 숙이고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다.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데 왜 전혀 놀라는 눈치가 아니지? 그건 스위탱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자네 아버지가 순한 구제를 위해서 참배하러 다녔다는 게 우리의 추리야. 그래서 최근에 아오야기시 주변에서 물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3년 전에 슈분칸 중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요시나가 도모유키 군이 병원으로 실려간 그 사고 말이야. 물론 자네는 기억하고 있겠지? 유토는 혀로 입술을 핥고 나서 네, 라고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아는 범위 안에서. 잠시 말이 없던 유토가 아이스 커피 잔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빨대로 한 모금 마신 뒤 길고 조그맣게 숨을 내쉬고 나서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요시나가가 혼자 수영장에 숨어들어서 연습하다가 빠졌다는 것밖에는요. 그럼 왜 아오야기 씨는, 그러니까 자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했을까? 스리탱구에서 뭘 빌었던 걸까? 모른다니까요? 유토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유토군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 반드시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그러니 사실대로 말해주었으면 좋겠어. 유토의 뺨이 파르르 경련했다. 한숨을 깊이 내쉰 후 유토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몰라요. 그리고 유토는 가가를 똑바로 보았다. 저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형사님 질문에 제가 대답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유토군 하고 마스미야가 나서려는 것을 가가가 손을 살짝 들어 제지했다. 그래, 가도 돼. 다만 자네가 협조해주면 사건이 빨리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군. 유토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갈게요. 잘 마셨습니다. 유토는 고개를 꾸벅한 후 출구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서 굳은 결의가 느껴졌다. 마스미야는 홍차를 후루룩 마신 뒤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어지간히 불리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닐 거야.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눈빛이 저렇지 않지. 눈빛이 왜요? 저건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눈빛이야. 저 나이대 소년이 저런 표정을 보일 때는 어른이 무슨 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지키다니 대체 누구를? 마스미야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고바야시였다. 네, 마스미야입니다. 나야. 아주 급히 전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지금 통화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바야시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지문이 나왔어. 지문이라면 겨드랑이 밑으로 땀이 흘렀다. 자네들이 가져온 책에서 야시마의 지문이 나왔어. 방범 카메라에 찍힌 남자가 야시마 후유키로 판명된 거지. 피해자와 함께 찻집에 있었던 사람은 야시마가 아니야. 저녁이 되자 급격히 찬 기운이 몰려왔다. 입김에도 하얀 빛이 감돌았다. 본격적인 겨울이 머지 않은 것 같았다. 가방을 껴안은 유토는 집으로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애초에는 곧장 집에 들어갈 작정이었지만 형사들을 만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유토군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가가라는 형사의 말이 사실일까? 관련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그런 장소에 있었던 이유,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 온갖 생각이 유토의 머릿속으로 오갔다. 형사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도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그럴 수는 없었다. 이건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낯익은 집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중 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커다란 서양풍 집, 대문 기둥에 구로사와라고 새겨진 문패가 붙어 있다.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사이를 두고 네 하는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라고 유토는 인사했다. 쇼타의 중학교 동창생 아오야기라고 합니다. 쇼타 집에 있나요? 아, 잠깐 기다리렴. 여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린 것 같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구로사와가 얼굴을 내밀더니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어쩐 일이야? 라고 물었다. 잠깐 볼 수 있냐? 응, 잠깐은. 유토가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너 왜 휴대전화 연결이 안 되냐?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하고 구로사와가 입을 반쯤 벌렸다. 맞다. 잠깐만. 구로사와가 안으로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다. 그리고 안에서 동동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구로사와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나 이거 새로 샀거든. 미안하다. 새 번호를 알려줄 틈이 없었어. 그게 아니겠지. 라고 유토는 생각했다. 산재 은폐건으로 세상이 유토 아버지를 나쁜 놈 취급하고 있다는 걸 구로사와가 모를 리가 없었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유토를 멀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구로사와의 새 번호를 받은 후 유토가 말했다. 있잖아. 스기노에게도 말했는데 셋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구로사와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웠다. 무슨 얘기? 그야 뻔하지 않아? 우리 셋이 할 얘기란 게 뭐겠냐? 구로사와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걸 왜 지금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그건 아니지만 오늘 시간 돼? 구로사와가 다시 유토를 바라보며 곤란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힘들어. 조금 있다가 과외 선생이 온단 말이야. 집 밖으로는 못 나가. 그럼 내일은? 내일 몇 시쯤? 학교 끝나고 나서 5시에 나카메구로역 앞에서. 어때? 구로사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은 마지못한 듯 좋아 라고 대답했다. 그럼 내일 보자. 스기노에게는 내가 연락할게. 그러고서 유토가 돌아서 대문을 향해 가는데 구로사와가 다시 야, 유토! 하고 불렀다. 유토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냐?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 살해당한 거. 놀라는 표정의 구로사와를 뒤로 한 채 유토는 대문을 지나 거리로 나섰다. 마스미야와 가가는 도쿄발 오전 9시 20분 신칸센 열차를 탔다. 시각표에 따르면 10시 32분에 가루이자와 역에 도착한다. 상당히 추울 거야. 각오하는 편이 좋아. 코트를 접어 선반에 올리고 난 가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손에 가방을 든 마스미야와 달리 가가는 오늘도 맨손이다. 가루이자와 하면 피서지라는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1년 내내 사는 사람도 있겠더라고요. 마스미야가 말했다. 부인 말에 따르면 원래는 요시나가 집안의 별장이었던 모양이야. 부인이란 요시나가 도모유키의 어머니를 말한다. 어젯밤 그녀에게 전화해서 오늘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단 방문 목적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가루이자와 출장은 의외로 쉽게 허락이 떨어졌다. 이유는 물론 야시마 범인설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서점에서 수거한 책에서 야시마의 질문이 발견됨에 따라 아오야기 다케아키가 커피숍에서 만난 상대가 야시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수사진이 지금까지 엮어놓은 스토리는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야시마가 범인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서점을 나온 야시마가 커피숍에서 나오는 아오야기 다케야키를 우연히 발견하고 갑자기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면 왜 커피숍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나서지 않는 것일까?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잠자코 있을 뿐인가? 자네들이 잡은 실마리가 정답일지도 모르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시가키는 출장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 눈은 이렇게 멋대로들 굴고 있으니 해답을 가져와야 해 라고 위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사실 3년 전의 수영장 사고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직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어제 마스미야와 가가는 아오야기 유토를 만난 후 요시나가 도모유키와 같은 학년이었던 수영부원 2명을 만나봤지만 두 사람은 사고에 아무런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았다. 뭔가를 숨기는 눈치도 아니었다. 혼자 수영장에 몰래 들어가다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기긴 했지만 선배 등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 자신감이 충만했던 도모유키가 시합 결과에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나 보다 싶기도 했어요. 요시나가 도모유키와 비교적 친했던 소녀는 차분한 말투로 그렇게 설명했다. 일단 수영부 연습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수영부 전원에 입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사 맞췄다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입에서 진상이 흘러나오게 마련이었다.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열차가 가루이자와에 도착했다. 그 사이에 가가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가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팔을 위로 쭉 뻗으며 목을 이리저리 돌렸다. 잠들었던 모양이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탔다. 운전사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물으니 10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택시가 울창한 숲 사이를 달렸다. 눈은 쌓여있지 않았지만 차창밖이 겨울의 냉기로 가득하다는 것은 차 안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차림새 또한 설국의 그것이었다. 별장지대 중간에서 차를 멈춘 택시기사가 이 근처일 거라고 말했다. 마스미야는 택시에서 내려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의 대문 기둥을 봤다. 나무 문패에 요시나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 여기네요. 마스미야가 아직 택시 안에 있는 가가에게 소리쳤다. 가가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며 역시 춥군 하고 코트 깃을 여몄다. 인터폰이 보이지 않자 두 사람은 열려있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이 넓어 현관까지 가는 길도 거리가 꽤 되었다. 집은 갈색을 기조로 한 차분한 분위기의 건물로 창에는 덧문이 붙어 있었다. 현관문이 지면보다 상당히 높이 있는 이유는 눈이 쌓일 경우를 고려해서일 것이다. 현관문 옆에 인터폰이 있어 마스미야가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네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전화드린 경시청 사람입니다. 아, 네. 잠시 후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몸집도 얼굴도 자그마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가 50쯤 됐을까?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에 살짝 서리가 내린 머리를 뒤로 묶고 있다. 그녀의 이름이 미에코라는 것은 어제 전화로 들어 알고 있었다. 마스미야와 가가가 자신들을 소개하자 그녀는 두 사람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집 안은 따뜻한 데다 희미한 꽃향기가 풍겼다. 도모유키 군은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면서 가가가 물었다. 미에코는 가볍게 양손을 마주잡고 두 형사를 바라보며 거실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복도를 걸어가자 맞은편에 문이 나왔다. 들어오세요. 라는 미에코의 말에 두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식당을 겸한 넓은 거실이었다. 통층 구조의
호화로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창가에는 흔들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의자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무릎에 담요를 덮은 소년은 얼굴을 이쪽으로 향해 있었지만 눈이 감겨져 있었다. 깡 마른 몸에 피부가 도자기처럼 희고 앞머리는 눈썹 위에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마스미야는 천천히 다가가 소년을 자세히 보았다. 소년은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호흡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요시나가 미에코가 잠옷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한다. 상태가 좋을 때는 표정을 변화시키기도 한답니다. 눈을 뜨는 일은요? 가가의 물음에 놀랍게도 미에코는 방긋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잠을 자고 있으니 눈을 뜨는 일은 없죠. 늘 자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는 건강하다. 아무데도 나쁘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다. 자기 자신은 늘 그렇게 타이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미에코가 권하는 대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화사한 무늬가 있는 잔에 홍차를 내왔다. 언제 이쪽으로 이사 오셨습니까? 가가가 물었다. 아마 사고가 난 다음 해였을 거예요. 아이 아빠가 정년 퇴직한 걸 계기로 도쿄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셋이서 여기로 옮겨왔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저 아이를 보살피고 싶어서요. 남편분은 지금 도쿄에 갔어요. 고문을 맡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가봐야 하거든요. 미에코는 여전히 방긋거리며 대답했다. 잘 사는 집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아마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도모유키에게 드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듣고 싶으시다는 얘기가 뭔가요? 미에코가 물었다. 가가는 살짝 앞으로 다가앉았다. 아드님의 사고에 관한 겁니다. 기록을 보니 이 댁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신 사실이 없던데 의문스러운 점이 전혀 없으셨나요? 미에코가 살랑살랑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문투성이었어요. 저 아이 혼자서 학교 수영장에 몰래 들어갔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죠. 물에 빠졌다는 것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해서 누구보다도 물에 익숙하고 또 물의 무서움도 잘 아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서도 미심쩍은 점이 없다고 했고 무엇보다 저 아이를 치료하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미에코는 흔들의자로 시선을 향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워낙 책임감이 강한 아이라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시합 전날까지 신경을 아주 많이 썼어요. 자기가 팀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면서요. 발목을 잡다니요. 계영 멤버로 선발됐는데 저 아이만 2학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3학년이었거든요. 선배들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였죠. 계영이라고요? 가가는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하고 미에코가 말했다. 대체 뭘 수사하시는 거죠? 왜 이제 와서 그 사고에 대해 알려고 하시는 건지. 당연한 의문이었다. 실은 최근에 도쿄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살인사건이라고요? 미에코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드리웠다. 아, 걱정 마십시오. 이 대계관의 뭔가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피살자를 조사하던 중에 아드님이 당한 사고와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뵌 것뿐입니다.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아오야기라는 남자입니다.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아오야기 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생각이 잘 나질 않네요. 혹시 도모유키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집에서 수영부 선배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가와 마스미야는 이곳에 오기 전에 아오야기 다케아키가 도모유키의 수영부 선배 아버지라는 사실을 도모유키의 집에는 알리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었다. 혹시 니온바시에 있는 스이텐구라는 신사를 아십니까? 순산을 기원하는 신사로 유명하지만 순한 구제에도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가의 질문에 미에코가 눈을 깜빡였다. 네, 알아요. 아오야기 씨는 정기적으로 스이텐구에 참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약 100마리까지 바치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생각나는 건... 가가가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마스미야가 보기에도 미에코의 표정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키는 게 느껴졌다. 있으시군요. 요시나가 미에코가 고개를 위아래로 크게 끄덕였다. 네, 있어요. 그분이 아마도 도쿄의 하나코 씨인 것 같아요. 하나코 씨라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미에코가 거실을 나갔다. 마스미야는 가가를 보았다. 민환 형사인 사촌형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긴 했지만 그의 눈은 뭔가 중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미에코가 돌아왔다. 그녀의 품에 노트북이 안겨 있었다. 실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의 간병일기를 쓸 작정으로 시작한 건데 그간 여러 사람이 격려의 댓글을 달아줘서 그렇게 말하며 미에코는 노트북을 켰다. 도쿄의 하나코 씨라는 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인가요? 가가의 질문에 미에코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네, 그분과는 언젠가부터 메일도 주고받게 됐어요. 혹시 남자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살해당하다니. 그럼 종이약 100마리에 대해서도 들으신 거군요. 네, 1000마리를 10번에 나눠 바치신다고 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세요. 부끄럽지만요. 미에코는 노트북 화면을 마스미야와 가가 쪽으로 향하게 했다. 거기에는 화려한 일러스트로 꾸며진 블로그의 초기 화면이 있었다. 그걸 본 가가가 어? 하며 화면 상단을 가리켰다. 블로그 제목이 기린의 날개였다.